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가 석가산입니다. 네, 오늘도 위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알찬 글은 에드거 앨런 포네요. 예, 대단한 문학가이죠. 예, 이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자, 보십시오. 제가 이거 조금 읽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예, 컴퓨터가 조금 성능이 낮아서. 예. 에드거 앨런 포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거 다 읽다가 다 해설하다가는 아무래도 하루 종일 걸리는 걸 넘어서 일주일 내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저의 내상을 비롯하여 또 여러분들의 내상도 역시 대단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오늘 에드거 앨런 포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싶어요. 예,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 사망이 따로 항목에 하나 있을 정도로 미스테리한 죽음을 맞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다른 이야기들은 작품이라든지 이런 건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그 책과 함께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연을 한번 그래도 좀 보시죠. 에드거 앨런 포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진을 일단 한번 쭉 보십시오, 여러분. 1848년 11월 9일에 촬영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촬영하셨다는데 왜 표정이 이렇게 여러분, 저는 이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진짜 범상치 않은 악마적 기운이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전형적인 낭만주의적 작가 있지 않습니까? 술 퍼마시고 기행을 일삼고 이렇게 도덕에 신경 쓰지 않고 그런 사람의 이미지가 딱 떠올랐거든요. 예. 참, 이 범상치 않은 진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 무슨 영국의 연쇄 살인마 같이 생긴 현상금 포스터에나 나올 것처럼 생긴 그런 지금 인상을 가지고 계시죠, 참. 예, 어쨌든 포스가 대단하십니다. 보시면, 예, 일단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생애에 대한 건 간단하게 이것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 에드거 앨런 포는 1809년에서 태어나셔서 184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40세 되셔서 딱 돌아가셨네요. 거의 정확하게 쇼팽의 생애와 일치합니다. 그렇죠. 쇼팽은 1810년에 태어나서 1849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낭만주의가 꽃을 피우던 시절, 음악과 문학에서, 그리고 미술에서, 미술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음악과 문학에서 낭만주의가 꽃피웠던 시절을 살다 가신 분이고, 미국의 작가이신 건 유명한 작가로서 여러분들 아마 검은 고양이라고 하는 단편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굉장히 섬뜩한 작품이죠. 시인 편집자 문학평론가입니다. 미국 낭만주의의 거두이자 미국 낭만주의의 최고 이분의 이름을 빼고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미국 문학사 전체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스터 립이 마카브레 작품들로 가장 유명해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추리소설이라든지 이런 장르 소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공포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거의 효시가 된 창시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 근데 마카브레가 뭔지 아십니까? 마카브레를 한번 살펴볼게요. 마카브레는 기괴하거나 섬뜩한 분위기를 가진 예술작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상징주의로 대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상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가 땅스 마카브레라고 그래가지고 그 죽음의 춤 이런 걸로 그러한 곡도 작곡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섬뜩하고 썩은 시체 이런 거, 해골바가지 여기 보면 이 그림에서는 해골바가지 장식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 공포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미국 단편소설의 선구자이기도 하며 또 추리소설 최초로 만들어냈다고 평가받으면서, 이분의 에드거 앨런 포의 영향을 아서 코난 도일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네. 그리고 또 과학소설 장르의 형성에 이바지했다. 이분은 이상한 현대의 빅뱅 이론을 거의 예견한 그러한 논문도 쓰시기도 했어요. 물론 비과학적이지만 어쨌든 과학소설도 쓰게 했다. 그리고 오로지 저술과 집필을 통해서만 생활을 한 미국 최초의 전업작가이다. 여러분, 저도 전업작가, 지금 유튜브도 하지만 전업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 고달픕니다. 예.
진짜 돈이 없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제가 선택한 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어쨌든 심한 재정난과 생활고를 겪으면서 유년기를 제외한 평생을 불우하게 살았다. 근데 이분이 도벽이 아니라 도박벽이 있었다고 하면 도박벽. 돈도 없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에서 배우 부부의 둘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께서 약간 끼가 있으신 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버지는 1810년 가정을 버리고 떠나버렸답니다. 역마살이 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보면. 그죠? 그 다음에 이듬해에는 어머니가 사망해서 고아가 되었고, 진짜 천에 고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1810년이니까 2살 때 고아가 됐는데,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에 살고 있었던 존 앨런과 프란세스 앨런 부부가 어린 폴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드가 앨런 포가 됩니다. 앨런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근데 앨런 부부는 폴을 정식으로 입양하진 않았으나 포는 청소년이 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살았다. 이거 지금 이상하죠. 도대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이를 입양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무슨 사연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잘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포는 도박 빚과 교육비 문제로 존 앨런과 사이가 악화되었다. 그러니까 도박을 많이 해서 양아버지한테 엄청 혼나고 맨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버지니아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돈이 없어서 한 학기만 다니고 중퇴했다. 버지니아 대학교 명문이죠. 근데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학교였는데 적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문제로 앨런과 싸우고 육군에 입대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도박벽이 있고 이런 사람이 육군에 잘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적응을 못했죠. 그래가지고 그건가 봐요. 군대에서 막 무슨 일부러 무슨 교회도 안 나가고 주일마다 있는 그 다음에 규율 어기고, 그래서 막 그냥 자기가 징계받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1829년에 프란세스 앨런, 자신의 양어머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20살 때입니다. 이 사람이, 포가. 그때 양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잠깐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양아버지와. 그리고 하지만 웨스트 포인트 사관 후보생이 되었다가 장교가 되지 못할 것 같아서 시인이자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다시 존 앨런과 완전히 갈라섰다. 그래서 쭉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나중에 이거 굉장히 알차게 지금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 꼭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재밌습니다. 보면 이분의 인생 자체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사망 1849년, 이분이 40세실 때, 젊은 나이죠. 볼티모어 길거리에서 인사불성이 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를 처음 발견한 것은 조지 W. 워커라는 남자였습니다. 워커의 증언에 따르면 포는 심각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으며 즉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해 보였다. 그러니까 포가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제대로 그 원인 같은 걸 잘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는 워싱턴 의대 병원으로 실려갔고 1849년 10월 7일, 그러니까 한 4일 정도, 발견된 지 한 3일 정도 3, 4일 정도 되는 시간, 일요일 오전 5시 정각에 죽었다고 합니다. 향년 40세. 포는 죽을 때까지 제정신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온갖 추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어쩌다가 그렇게 위독한 지경이 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발견되었을 당시 입고 있던 옷은 자기 옷이 아니었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죠. 자기 옷이 아니었다. 누군가 에드가 앨런 포의 옷을 뺏어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뺏어가면 빨개 벗어놓으면 됐지. 그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시 이 사람한테 입혔을까요? 무슨 좀 이상하죠, 벌써. 그리고 포의 사망 증명서를 비롯한 모든 관련 의료 기록들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거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의 전기라든지 평론이라든지 이런 거 쓰기 위해서 한번 그 증명서 같은 걸 찾으러 갔는데 이제 보이지 않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는 죽기 전날 밤 레이놀즈라는 이름을
여러 차례 소리쳐 불렀는데 이 레이놀즈가 누구를 가리킨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레이놀즈 누굴까요? 이것도 참 이러한 게 수수께끼죠. 그렇죠? 사람 이름인 건 확실한데 뭐 레이놀즈라고 하는 그럼 남자 이름인가요? 성인일 수도 있으니까 누구를 도대체 부르는 것이었을까? 예. 어쨌든 누구를 가리킨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일부 출처에 따르면 포의 마지막 유언은 주여 제 불쌍한 영혼을 도우소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신문들은 포의 죽음을 뇌출혈 또는 뇌염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는 실제 질환이 그랬다기보다는 당시 알코올 중독사,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는 경우 같은 점잖지 못한 죽음을 애둘러 말하는 완곡어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을에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행렬병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알코올,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셔서 죽든지 그런 경우 뭐 고인보다는 고인의 가족을 생각해서겠죠. 이렇게 해서 애둘러 말하는 그런 완곡어법으로 이렇게 포의 죽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의 실제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망 자체가 이분의 소설과 같네요. 그쵸? 어떤 수수께끼, 투성입니다. 미스터리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낭만주의적인 예술가의 전형입니다. 이런 게. 그죠? 낭만주의자들은 뭔가 이런 이상한 에피소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진전선망, 손이 떨리고 막 여러 가지 무슨 환각이 보이는 거. 그다음 심장병이라는 소리, 간질이다, 매독이다, 매독으로 인한 뭐 어떤 그런 매독 말기가 되면 막 환청이 보이고 환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뭐 그런다고 그러죠. 콜레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 광견병 이것도 그렇죠. 등의 추측이 난무하지만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이게 되게 특이합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유행하던 쿠핑이라는 부정선거 행위가 포의 사망 원인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여러분, 이 쿠핑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제가 처음 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처음 보실 것 같은데 우리 이 단어를 좀 알아두고 나중에 이러한 학설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요즘에 그건가요? 같아요. 요즘에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죠. 쿠핑이라는 것은 부정선거자에게 고용된 깡패들이 행여자를 그러니까 무슨 그거죠. 이렇게 떠돌이, 불황아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근데 그 국회의원이 표를 얻어야 되니까 선거권이 있지만 재구시를 못하고 있는 무슨 분은 그런 노숙자나 뭐 행여자 이런 사람을 이렇게 붙잡아서 뭐 술 같은 거 먹이거나 이렇게 해서 억지로 투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행여자를 붙잡아서 술을 먹이는 등 인사불성으로 만들고 옷을 갈아입혀가며 여기에서 그게 이 당시 입고 있던 옷은 자기 옷이 아니었고라는 것에 그것이 여기에서 그 비밀이 여기서 풀리네요. 와, 그럴듯하네요. 쿠핑이라는 설이. 와, 정말 소름 돋네요. 야, 이거 보십시오, 진짜. 그래서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였으니까 술을 먹였을 때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공짜로 술 주니까 마구 마셨겠죠. 그래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같이 반취해 있는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히는데 이분의 성격이 또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걸 거부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어떤 자유분방하고 구속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자꾸 막 뭐 갈아입히려고 하고 막 끌고 다니려고 하니까 반항도 하고 그랬겠죠. 막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막 다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려고 하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억지로 투표를 시키는 짓으로
만일 끌려다니는 사람이 저항할 경우 구타를 당하거나 구타 끝에 맞아 죽는 수도 있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 사람이 뭐 어디 사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행여병자처럼 생겼는데,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당시 타살인지 아니면은 뭐 병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상태 자체가 뭐 행여병자랑 거의 구분이 안 갈 만큼 거의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진짜 고주망태에 뭐 완전히 그냥 파멸 직전에 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마 포가 쿠핑의 희생을 당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1872년부터 제기되었는데, 그러니까 사후 한 얼마입니까? 23년 뒤부터 제기된 상당히 유서 깊은 가설이고, 여러분 이거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현재의 정설이라기보다 1872년부터 제기된 가설인데 굉장히 유서 깊을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일리가 있네요. 그렇죠.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 네. 무엇보다도 이 가설은 발견되었을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이 자기 옷이 아니었다는데 이 열쇠를 여는 가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아, 재밌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아직도 미스터리는 미스터리죠. 확실하게 그거는 밝혀진 것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의 시신이